단순한 감가로 매수하는 방법. 시황에 착각하는 요인들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매수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조금 공부해보면 퍼로 PBR 등등 주가 가치를 분석하려고 많이 참고를 하는데 적정가를 계산하는 것들 모두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은 왜냐면 시총부터 상장할 때 뻥튀기가 되어진 터라서 여기서 가치를 계산하면 매우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주권을 발행한다든지 가격을 조정하려는 집단이나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은 매우 복잡하게 매번 바뀌어 있기 때문에 현행 흐름의 가치를 반영하려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또한 흐름을 읽기 위해 차트를 외우거나 차트 반응에 살까 말까 하는 부분은 그때 순간에만 흐름일 뿐 차트가 연쇄적으로 상황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그저 확률성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을 잘못 분배하면 아무리 고수여도 수익이 다 날아가고 10번 중에 한 번만 틀려도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렇다고 장기 투자하는데 장기 투자라는 것은 미래가 가치적 판단에 깊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흐름이 많은 산업과 흐름에 제어를 준다는 점도 미래를 믿기 어렵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 장기 투자 방법이 펀드멘탈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던져놓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착각하고 오랫동안 거액을 던져놓고 기다리는 방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변동이 내 평단 아래서만 바뀌고 상승이 잘 안 와서 오래도록 홀딩하는데 물을 타도 보편적으로 40% 정도 하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을 타기가 어렵습니다. 돈의 비중이 고점에 집중되어 있어서 평균 단가가 아무리 물을 타도 내가 가진 돈의 양으로는 4배 이상의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밑에 호가에서 돈이 변동한다는 점입니다. 밑에 호가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면 그 돈은 계속 위에 호가만 매입하니 수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4년 5년 기다려서 5% 6%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고 손실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시황은 변하고 여기에 변동 흐름을 착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상승장을 우연히 탔는데 하나의 패턴과 경험으로 시장을 완전히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의 사이클 패턴을 본질은 더욱 큰 것인데 잃어버리고 오만한 자신을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 3년간 약간 떨어져서 보니 거의 대부분 코스피 흐름이 올라버린다거나 비트코인이 오른다던가 이런 경우는 큰돈을 벌어도 자기가 생각한 트랩에 빠져서 큰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고서는 시장을 이해 못하겠다 도박으로 치부해서 영형투자 시장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의 비중이 이미 높은 가격대에 사게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더 떨어질까 못 사고 홀딩하고 다른 종목에 눈이 가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미국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출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원자재가 가격이 올라 수익이 떨어져 매출이 감소하거나 미국의 부채나 금리 등으로 관세가 나빠지거나 달러 수입이 떨어지거나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좋지 못하고 자금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다 푸념하거나 시장 이익의 불균형이 있는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시장 이익을 한 면만 보고서 시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 수 없는 부분에 정보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힘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얻을 실제 이익에 단순한 기회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거의 신념에 가까울 정도로 미래를 잘 이해하고 시대 가치 변화를 인지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라고 하면 시대 변화가 되는 기점에 산업 사이클이 보통 4년을 주기로 이번 정도 돌고 가치가 변화된 상태에 10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변곡점을 보게 되기 때문에 생각이 처음 결심과 생각이 달라지곤 합니다. 선견지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많이 정보가 부족하고 공부가 깊지 않아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무식한 스타일로 믿었는데 본전도 못 얻기 마련입니다. 너무 시장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어느 하나의 기법 필살기 마냥 모든 시장을 내 시선에 가두려고 해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한 감가를 이해하면 소득을 늘리는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용어로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여러 투자 방법에서 나온 공통적이고 심플한 방법입니다. 변동성 있는 한국 시장에서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며 어떤 종목이든 어떤 흐름선이든 하방이든 상방이든 오히려 변동이 자주 나올수록 수익이 나올 것이며 상패가 될 종목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면 실패가 없을 뿐더러 기대 수익하는 부분에 시장 원리에 의해 쉽게 수익이 될 것이며 똑같은 패턴으로 일관해도 세력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기관이나 세력들은 돈의 규모가 큽니다. 장기간 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큰 만큼 규모에 따라 쉽게 고갈될 수가 있으며
가격을 올려야 공매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상승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패를 시킬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러니 상대적 돈의 규모가 작은 개인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지 세 가지를 판단해서 종목을 하나를 집중해 투자 기간을 두고 매집을 분할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정보와 판단이 매번 혼동을 겪고 감정을 배제하기 힘들 뿐더러 많은 세력들은 가격에 혼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판별을 할 수가 없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의 유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믿고 판단하던 습관이 주식시장에 오면 가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아닌 기회를 분할해서 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되도록이면 내가 관심이 높고 성장성 있는 기업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가격에 의한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재무표를 봤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셔도 됩니다.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표를 봤을 때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부채가 적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PBR이 되도록이면 2가 넘지 않은 종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종목 선정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계속 하락과 상승의 변동 구간을 대략 감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매집을 통해 수익을 보는 형태가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변동 구간을 일정 기간 동안 기회가 분할되도록 한 종목만 매집하는 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목표는 전 고점을 돌파를 목표로 합니다. 20% 40% 수익을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면 과감하게 수익화하며 똑같은 종목에 재투자해도 되며 주가의 가격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둘째, 변동률을 계산해 봅니다. 변동률은 상세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6개월 최저점과 최고점을 파악해 어디 구간을 매집할지 선정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트를 평균적으로 가격이 많이 머문 부분을 우리는 지지선으로 봅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자 사람들이 매수 분포가 많은 곳을 기점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만약 가격 구간이 안 나오면 1차 매수를 하고 6% 이상 하락한 구간마다 매수를 늘려갑니다. 40% 50%도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하고 갑니다. 시간선이 분할되어 있으면 쉽게 수익 구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되는 자금은 같은 금액의 회수인 것이 좋습니다.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매달 사는 것입니다. 1억을 넣어버리면 저가가 왔을 때 1억을 동일하게 넣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비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략은 홀딩할 수밖에 없으며 기도만 하며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와도 불안하며 수익도 얼마 내지 못합니다. 셋째, 역사적 사건을 대입합니다. 5년치 차트를 봤을 때 최저점이 나오거나 최고점이 나왔던 사건들을 기사를 찾아봅니다. 코로나라든지 IMF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락폭이 대략적으로 이만큼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 호재가 기대치 반영되면 대략적 상승이 이만큼 될 수 있다는 점을 목표가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세 가지를 판단했으면 목표가와 매수기간과 얼마 이하로는 사야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전략은 탑다운 방식으로 임합니다. 내가 첫 매매한 가격을 기준가로 보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면 됩니다. 보통의 성장성 있는 기업 모멘텀 있는 주가 변동이 있었던 주식은 항상 어느 시점에 가장 고점을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돈의 가치는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매출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고 기업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공장 증설을 할 것이고 새로운 투자를 받기 위해 기업 가치를 증명할 것이고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률을 계산했을 때 적정 상승 구간에 도달하면 수익화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년간 매집하고 4년차에 파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6개월 간격으로 짧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은 저점 구간이 왔을 때 계속 일정 비율 사는 것입니다. 1000만원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면 10%씩 100만원을 저점 구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사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가능한 구간이라면 저점에 좀 더 비중을 더 줘도 되는데 핵심은 분할해서 한 종목에만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5년의 산업이 변화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로 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시대 변화에 주목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5년간 차트를 봤을 때 대체로 12만원 선에 머무는 점이 많았고 4년 사이클로 대략 40%대의 변동이 많아서 선정했습니다. 21년 3월 5일 15만 고점 찍고 내려와 12만원 선 충분히 하락 구간이라는 생각에 첫 매수 시작했고 목표는 전고점인 15만을 생각했었고 반도체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21년부터 재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중국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등 증설 등으로 매출이 반 이상 줄고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HBM은 이전에도 납품하고 있었지만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매출량이 적었습니다. 주가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왔습니다. 23년에는 가격이 8만원 미만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지속적인 매수를 했고 마이너스 40%가 나왔지만 24년부터는 엔비디아 납품으로 12만원대의 기준점을 반복했고 23년에도 12만 미만의 지속적인 매수로 기준 매수가를 넘기에 평단은 9만원대가 였기 때문에 10%대 수익이었으나 전고점이 15만이었기 때문에 기다렸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18만을 찍으면서 60% 수익이 났습니다. 목표가 돌파했기 때문에 반액을 1차 매도했고 한 번에 매도하지 않고 분할해서 매도하며 10%만 남길 때까지 다달이 매도할 것입니다. 9월에 이 현금은 나중에 무릎 구간에서 매집을 늘려가야 하는데 사용하고 4%만 하락해도 가격에 상관없이 월급에서 투자하기로 한 퍼센트 매수는 계속 사줍니다. 이 남은 9월의 현금은 나중에 약 40%가 낮아지거나 시황의 특정 사건으로 코스피 200% 정도 하락했을 때 바닥 구간이 왔을 때 제 투자를 9번 나눠서 삽니다. 이 순환 정도는 스스로 하나를 더하면 하나를 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비가 수익을 한번 내고 나서는 어느 가격대의 매수가 집중되어야 하는지 본인이 스스로 현금비를 정하셔야 합니다. 매수하면서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사고팔고가 자유로워질 거고 이 가격이면 너무 비싸지 않게 산 거라고 그때부터 이해하시게 됩니다. HBM 이슈는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효율이 중요해 질수록 엔비디아의 H백 같은 칩을 만들고자 하면서 좀 더 효율이 좋은 칩을 서로 연결하는 다양한 칩이 개발 소요가 있을 거고 CPU들 형태가 바뀔 수 있고 기존된 컴퓨터 형태가 바뀌는 그런 시대적 기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종목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변동 구간을 차트로 봤을 때 꽤 빈도가 많이 나오고 연봉 차트를 봤을 때 상행하고 있는 정도면 상패가 안 나온다는 신뢰가 있는 기업에 유증을 하지 않는 기업이 좋습니다. 충분히 수익화할 수 있을 것이며 동일하게 SK하이닉스를 다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기업은 경기민감주입니다. 경기 상황에 불황이 있는 기간이 있고 매출이 감소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기간이 있으나 반도체는 산업의 쌀의 역할을 합니다. 또다시 산업에서 주목받기가 쉬우며 침체와 이슈가 끝없이 반복됩니다. 변동 구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반도체는 시대 흐름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하는 요소는 변동에 대해 감가가 합리적인가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변화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왜 변할까,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인지는 매수를 반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쌀까? 가격이 홍보하는 가격보다 싸졌을 때 뉴스와 정보들은 이 부분들을 거짓된 정보나 유사한 충동의 가격을 마구 내보냅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마치 커피와 같이 커피의 원료는 많이 올라야 원두 하나에 200원, 300원인데 커피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얻는 욕구 가격을 혼동하는 요인입니다. 커피는 기능으로 봤을 때 약간의 피로감을 해소해주는 부분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카페인을 섭취해도 되지만 우리는 커피가 주는 이미지가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좀 더 소비하지만 커피라는 본질은 충분히 다른 대체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배가 고프지만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소비가 합리적일까? 감자, 고구마, 계란 이런 것들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식비로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 이런 사고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그 제품을 사고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